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구수되기 시즌 3 다섯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가 됐을 때 이 가압류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당조차도 못 받는 건지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의 아주 특수한 인수 조건, 그러니까 가압류는 우리 전부 소재주의라고 해서 소재주의가 원칙이죠. 근데 가압류, 압류, 저당, 건저당은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일명 할아버지 가압류라고 해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현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건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건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됐을 때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한 가압류의 아주 특수한 배당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를 내리자면, 금전 채권이나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미리 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압류해서 장래의 강제 집행에 대비하는 채권 보전 절차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당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즉 재산을 보존하고 그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권리 설정, 제한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강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인데요. 자, 그렇다면 가압류에서의 가압류의 지위를 한번 볼까요? 가압류권자는 과연 이해관계자인가?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 가압류권자는 경매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기일이 별도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기일만 통보가 됩니다. 우리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가 가압류권자 외에도 가처분권자, 유치권자 등이 있겠죠. 자, 가압류는 배당 순위가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한분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순위 건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후순위 가압류권자는 선순위 건저당권자, 즉 물권자가 배당받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물권보다는 후순위인데요. 그런데 가압류가 건저당보다 먼저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가압류하고 뒤에 들어오는 건저당권자하고 후순위 건저당권자하고 안분 배당이 됩니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압류는 요게 가장 오늘 할 얘기인데요. 하이라이트인데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 배당권자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가압류가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만약에 가압류가 됐다면 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권자. 우리 경매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경매 어느 정도 고수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도 가압류는 무조건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건을 갖추면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엄격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가압류권자는요,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안 되고 가압류 등기까지 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등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까지 해야 배당의 자격이 배당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 신청 결정 등기까지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어떤 경우에 못했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자, 이럴 때 임차인은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고 난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죠.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뭐 6개월까지 시간이 있을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해라라고 그 이해관계자들, 즉 임차인들한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안내문이 등기로 법원에서 날라오겠죠. 자,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될 텐데요. 이때 가압류를 하는 거죠.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서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신청을 한다면 비록 그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지만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자격은 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에만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신락 같은 배당의 희망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가압류는 가압류 결정문 가지고만 안 되고 가압류의 그 실제 등기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가압류권자의 배당 자격이 되겠습니다. 요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한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2003-27696 판결인데요. 여기 원고가 배당 2를 신청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놓고 배당에서 배당을 못 받게 되니까 나 가압류권자인데 왜 배당 신청까지 했는데 왜 배당이 안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원고는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경매 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날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게 구민사소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라는 것은 단순히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 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 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를 하기 전에 가압류 결정문만 받아가지고 그 결정문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됨으로써 즉 등기가 됨으로써 배당 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등기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또 뭘 요구하냐면 가압류 집행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 즉 가압류 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의 제출만으로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 이유는 이 점에서 이유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래서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 그 결정문만 가지고 배당 신청을 했다가 배당에서 배제가 되니까 이제 이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2003-27696 판결은요. 27696 판결은 세 가지 요건, 가압류 신청과 결정과 등기를 마치고 이 세 가지 절차를 완비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적법한
배당권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전의 가압류는 당연 배당권자지만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해주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까 얘기했던 가압류 신청과 결정과 등기를 마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압류는 우리 가압류 성질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뭐 이거는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가압류, 압류, 저당, 건저당, 뭐 담보 가등기, 경매 신청한 전세권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등기가 권리가 되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해 왔던 게 가압류에서의 특수한 경우인데요. 우리 일명 할아버지 가압류라고 해서 전 소유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전 소유자. 전 소유자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겠죠. 가압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이제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뭐 매매든 정여든 뭐 어떤 형태로든 현 소유자에게로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자,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전입을 했다고 치죠.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임차인. 그리고 난 다음에 건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자, 만약에 이 건저당권자가 건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을 하게 됐을 때, 경매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이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게 될까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전부 다 말소가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임차인 말소, 건저당 말소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면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미배당 보전금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전 소유자의 가압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우리 일명 할아버지 가압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현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어떤 매매의 형태로 이전이 되었고, 그 뒤에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이 건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를 뭘로 볼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고 소멸합니다. 단 이 가압류권자는 이 가압류 채권하고 건저당하고 가압류가 먼저라서 이게 채권이고 이게 물권이라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안분배당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안분배당이 아니고요. 2005-8682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때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안분배당을 거치지 않고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현재의 소유자의 채권자인 건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라고 판결하고 있죠. 2005-8682 판결입니다. 즉 할아버지 가압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권자가 전액 배당받고 남는 금액을 건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이 경우 가압류권자가 이제 말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가압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되고 그리고 현 소유자에게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들어왔던 경우 이 경우에 만약에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법원이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이 가압류는 인수한다라고 나와 있겠죠. 예, 매각 물권 명세서 비고란을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가지고 이런 사건들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물권명세서에 그 매각 조건을 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임차인보다 뒤에 들어온 후순위인 건재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분 보전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비고란에 보면 매수인 인수 조건을 매각하므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 물권 명세 비고란을 확인한 후 소멸 여부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압류가 있다라고 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도 보지 않고 가압류 말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이제 우리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이 채권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압류 보전 처분은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압류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취소됩니다. 자, 오늘은 가압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전과 결정 이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의 가압류는 당연 배당권자라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요구권자다. 당연 배당권자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하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이 배당의 자격을 배당의 자격이 된다. 그 배당의 자격은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서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까지 해야 배당 자격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가압류 결정문만 들이밀고 나중에 배당 받으러 갔다가 배당에서 배제돼 가지고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이 배당에서의 특수한 경우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즉 일명 할아버지 가압류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 가압류는 채권자 안분 배당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결정 당시에 그 청구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후순위 건재당권자에게 배당이 된다. 아주 좀 특수한 사례죠. 2005-8682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압류가 요런 할아버지 가압류에 대해서 대부분은 소멸을 원칙으로 매각을 하지만 가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집행법원이 그 매각물권 명세서 비고란에 매수인이 인수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므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물권 명세서의 비고란을 꼭 확인한 후 소멸 여부를 판단해서 입찰하시라. 그렇게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시즌 3. 자, 그 5번째 경매 개시 이후의 가압류 배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배당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즐거운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